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김은숙입니다. 나이는 55살이고요. 대구 수성구에 있는 25평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28년이 되었는데 요즘은 거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남편 민수 씨는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부산, 울산 등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전날 밤 부산 공사 현장으로 떠났고 저는 오전 내내 세탁, 청소를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홈쇼핑을 보고 있던 오후 2시쯤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가스공사에서 보낸 정기점검 안내 메시지였어요. 오늘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방문 예정이라는 내용을 보니 아, 맞다 싶었습니다. 지난달에 미리 신청해 두었던 정기 안전점검이었거든요. 서둘러 집안을 간단히 정리하고 점검받을 곳들을 미리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방 가스레인지와 베란다 보일러실, 그리고 외부 배관까지 오후 3시 20분쯤 현관 초인종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니 깔끔한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공손하게 서 있었어요. 어깨에는 가스공사라고 적힌 완장이 선명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분이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데 키가 175cm 정도의 인상이 무척 온화해 보였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단정한 작업복 차림새에서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하며 그분을 안으로 모셨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현관에서 그분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한 후 점검 장비가 든 검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하나 세심한 배려가 묻어나는 모습이었어요. 자기소개를 하는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스공사 점검팀 이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정기점검 진행하겠습니다. 말과 함께 신분증을 정중하게 보여주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세심한 배려가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예, 김은숙입니다. 어디부터 점검하시나요? 이정호 점검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방부터 시작해서 보일러실, 배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분은 가방에서 휴대용 가스 측정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작은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나면서 파란 화면에 숫자들이 표시되었어요. 주방으로 향하면서 저는 그분의 뒤를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혼자 있을 때 이런 점검도 좀 불안하거든요. 측정기를 손에 든 이정호 점검원이 설명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 공기부터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기를 가스레인지 근처에 대자 기계에서 작은 경고음이 삐삐 울렸어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문제가 있나요? 이정호 점검원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위험한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밸브 연결 부위를 자세히 봐야겠어요. 그분이 무릎을 꿇고 가스레인지 아래쪽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경력이라더니 정말 전문가다운 침착함이 느껴져서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작업하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밸브 점검은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분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숙련된 전문가 같았어요. 손놀림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호기심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 이런 건 처음 봐요. 저는 호기심에 그분 바로 옆에서 점검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2미터 남짓한 좁은 주방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으니
왠지 분위기가 묘하게 느껴졌어요. 약 20분 정도 꼼꼼한 주방 점검을 마치고 이정호 점검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방은 문제 없습니다. 이제 보일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베란다 옆에 있는 작은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아담한 공간이라 두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제법 비좁았어요. 이정호 점검원이 강력한 손전등을 켜고 보일러 아래쪽 배관을 세심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분 옆에 쪼그려 앉아 불빛을 비춰주었어요. 배관을 가리키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배관 연결부를 보시죠. 그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순간 좁은 보일러실에서 우리의 어깨가 살며시 스쳤습니다. 깜짝 놀라 급히 몸을 뒤로 빼며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정호 점검원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혼자 계신 건 익숙하시죠?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가 마음을 열게 만들었어요. 솔직한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네. 가끔은 조금 외롭기도 하네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이었어요. 보일러실에서 작업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정호 점검원이 배관 틈을 발견하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작은 틈이 있네요. 간단한 보수로 해결 가능합니다. 그분이 공구 가방에서 작은 렌치를 꺼내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복잡한 전문 용어 대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요. 안심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바로 처리할게요. 작업하는 동안 보일러에서 나오는 따뜻한 열기가 좁은 공간 전체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11월 늦가을 날씨에 이 온기가 참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공구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손끝이 자연스럽게 몇 번 스쳤어요. 별것 아닌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왜인지 가슴 한켠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조금 무서웠네요. 이정호 점검원이 따뜻한 목소리로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분의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아쉬움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보일러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오니 벽시계가 오후 4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나 싶었습니다. 마지막 점검 장소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란다 배관만 확인하면 끝입니다. 우리는 함께 베란다로 나갔어요. 11월 늦가을 바람이 유리창 사이로 스며들어와 제법 서늘했습니다. 베란다에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외부 배관이라 더 꼼꼼히 봐야 해요. 이정호 점검원이 측정기를 다시 꺼내면서 배관 이음새 곳곳을 차례대로 점검했어요.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점검을 마친 후 안심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모든 점검이 완료되고 그분이 장비를 차근차근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묘한 아쉬움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거든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안심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이정호 점검원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정중하게 건네주었어요. 깔끔한 흰색 명함에는 이름과 직책이 단정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을 뒤집어 보니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깨끗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런 친절한 서비스는 처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지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혼자 계실 때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분의 말에서 단순한 업무적 친절이 아닌 진짜로 제 안전을 걱정해주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은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문을 열어드리며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정호 점검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이정호 점검원이 복도 쪽으로 사라지고 현관문이 닫힌 후 저는 혼자 조용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집안이 너무나 고요하고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고요함이 자연스럽고 당연했는데 오늘은 왜인지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든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이정호라는 이름을 속으로 몇 번 되뇌어 보았어요. 정말 따뜻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녁 7시쯤 부산에 있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처럼 건조하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가스 점검 잘 받았어? 짧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문제없이 잘 끝났어.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별일 없으면 다행이고. 대화는 딱 거기서 끝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왔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오늘 오후 이정호 점검원과 나눈 대화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혼자 계신 건 익숙하시죠? 그분은 제 상황과 마음을 단번에 이해해 주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따뜻한 마음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정말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흘 후인 금요일 저녁 6시쯤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처음에는 뭔가 했는데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달걀 썩은 냄새 같은 것이 주방 전체에 희미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스 냄새인가? 처음에는 혹시 착각이나 다른 냄새가 아닐까 싶어서 코를 킁킁거리며 여러 번 확인해 보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가스 특유의 역한 냄새가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급히 모든 창문을 활짝 열고 가스밸브를 돌려서 완전히 잠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려다가 문득 사흘 전 이정호 점검원이 건네준 명함이 떠올랐어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보니 뒷면에 적힌 휴대폰 번호가 선명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분의 따뜻했던 말이 생각나서 망설임 없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세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이정호입니다. 그 친근하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숙입니다. 사흘 전에 점검받았는데요. 이정호 점검원이 바로 기억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물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집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기 너머로
이정호 점검원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하고 전문적으로 바뀌었어요. 15년 경력의 베테랑다운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지시했습니다. 지금 창문은 여셨죠? 전기 스위치는 절대 만지지 마시고요. 그분의 차분한 지시에 따라 대답했어요. 네, 창문 다 열었고 가스밸브도 잠갔어요. 안심하는 목소리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주소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겠어요? 이정호 점검원은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저하지 않고 출동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헌신적인 자세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30분 후 현관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어요. 문을 열자 이정호 점검원이 평소보다 서둘러 온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지금 냄새는 어떤가요? 창문을 열어둔 덕분에 상황이 나아진 것을 설명했어요. 창문 열어놓으니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분이 곧바로 가방에서 측정기를 꺼내서 현관부터 차근차근 집안 곳곳을 꼼꼼하게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전문가답게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측정 결과를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보일러실을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어요. 우리는 사흘 전과 똑같이 작은 보일러실로 향했어요. 여전히 한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정호 점검원이 강력한 LED 손전등을 켜고 배관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았어요. 사흘 전에 보수했던 그 부분에서 다시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원인을 찾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연결 부위가 다시 느슨해졌네요. 아무래도 진동 때문인 것 같아요. 그분이 다시 공구 가방을 열어 필요한 도구들을 꺼내면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손전등을 들어 불빛을 비춰드렸습니다. 좁은 보일러실에서 함께 작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두 번째 만남이라서 그런지 처음보다는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재발 문제가 자주 있나요? 전문가답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끔 있어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배관 노후로 인해 더 자주 그렇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혼자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이정호 점검원이 잠시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돌아보았어요. 그 순간 좁은 보일러실 안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연락하세요. 혼자 계실 때는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단순한 업무적 친절이 아닌 진짜로 제 안전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친구나 가족을 걱정하는 것 같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작업이 완전히 끝나고 우리는 보일러실에서 나왔어요. 거실 벽시계를 보니 어느새 밤 9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을 하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안전해졌어요. 하지만 한 번 더 측정해서 확실히 해보겠습니다. 이정호 점검원이 측정기를 들고 집안을 한 바퀴 돌며 최종 점검을 했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완전히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늦은 시간에 달려와 주셔서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응급 상황 대응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던 이정호 점검원이 잠깐 멈춰 섰어요. 저도 모르게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실래요?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정호 점검원도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인데 괜찮을까요? 마음속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오늘 이렇게 도움받은 것도 있고 그냥 감사한 마음이에요. 결국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따뜻한 허브차를 우려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사흘 전보다 훨씬 더 깊고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일하신 지 정말 오래되셨나요? 자부심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라서 정말 보람을 느껴요. 조심스럽게 가족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가족분들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는 걸 잘 이해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이정호 점검원의 밝았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지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내를 3년 전에 병으로 먼저 보냈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섣불리 위로의 말을 드릴 수 없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손을 저으며 괜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야간 응급 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쓸쓸하면서도 담담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와 비슷한, 아니 어쩌면 더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을 안고 살고 계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제 상황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저희 상황도 비슷해요. 남편은 항상 지방 출장만 다니고 집에 있을 때도 거의 대화다운 대화가 없어요. 공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외로우시겠어요.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정말 외로워요.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깊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갔어요. 거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0시 반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아쉬운 듯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늦었네요. 이제 정말 가야겠어요. 저도 함께 일어서면서 진심 어린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저는 또 한 번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가끔 이렇게 차라도 함께 마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편안한 대화를 나눈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특별한 만남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카페에서 만나 서로의 일상과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냥 따뜻한 차를 마시며 평범한 일상 얘기들을 주고받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이정호 씨에게서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시간 되시면 꼭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 진지하고 간절한 목소리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만난 이정호 씨는 평소보다 훨씬 더 정중하고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11월 말 한강은 쌀쌀했지만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제안하며 말했습니다. 강변길을 걸으면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우리는 나란히 천천히 걸으면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한강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만의 조용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정호 씨가 용기를 내어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전부터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요. 그분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가슴이 뜨겁게 뛰었어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말 같은 마음이에요. 한강물이 잔잔히 흐르는 오후,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서 갑작스런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야? 일찍 들어왔는데 집에 없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금방 들어갈게요. 잠깐 산책하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훑어봤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자주 나간다더니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동네 카페에서 책 읽고 그래요. 하지만 남편의 의심은 계속됐어요. 며칠 후부터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에 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오늘 못 봐서 너무 아쉬웠어. 언제 시간 될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더 확인해 보니 호텔 예약 메시지까지 있었어요. 제가 혼자 외로워하는 사이에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려 재빨리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정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네요. 그런 사람과 계속 함께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분의 말에 저도 마음이 정해졌어요. 더 이상 이런 거짓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또 출장을 간 사이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분의 불륜 증거가 명확하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용기가 생겼어요. 일주일 후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협의서와 불륜 증거들을 정리해서 놓아뒀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갑자기 무슨 불륜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이라는 분과 만나고 계시잖아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요. 이미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잖아요. 결국 남편도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사실 그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28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수성구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비좁았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라는 것만으로도 자유롭고 홀가분했습니다. 이정호 씨가 이사 도움을 주러 와주었는데 새집 가스레인지를 직접 설치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점화 테스트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파란 불꽃이 예쁘게 피어오르는 모습이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이정호 씨와 함께 그 햇살을 느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떳떳하게 함께 할 수 있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55이라는 나이에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지금 이정호 씨와 함께한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이정호 씨가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오전에 아파트 2곳, 오후에 단독주택 1곳 점검이 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저녁에는 함께 요리도 하고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해요. 28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매일이 새로워요. 이정호 씨가 자주 해주는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중년이 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내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불행한 관계에 얽매여 남은 인생을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가스 점검차 찾아온 57세 남성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지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변화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평범한 만남에서 시작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이 55에 찾은 진정한 사랑. 이보다 더 아름다운 반전이 또 있을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언제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